금융당국의 반대로 롯데보험, 손해보험의 콜옵션 행사가 연기되면서 그 후폭풍이 거셉니다. 애꿎은 이 다른 보험사들 이자 부담만 커지게 생겼습니다. 경제부 박찬희 기자 나왔습니다. 자, 박 기자, 이 롯데손해보험 이 콜옵션 행사 강행하겠다는 분위기인데 현재는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롯데손해보험이 900억 원 규모의 후순위채에 대해 콜옵션 행사 의지를 밝혔지만 금융당국의 반대로 구체적인 상환 일정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금융감독원은 킥스 비율이 150%에 못 미친 상황에서의 콜옵션 행사는 감독 규정 위반이라면서 자본 확충이 우선이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필요시 강제 조치까지 예고한 상황입니다. 롯데손보와 금융당국의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11월 무저해지 상품 해지율 산정 방식을 두고 대립했고 지난 2월 이후로는 후순위채 발행과 상환 여부를 두고 충돌해 왔습니다. 현재 양측은 이번 사안을 두고 긴밀히 소통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 금융당국에 맞서는 게 쉽지 않은 결정일 텐데 롯데손해보험이 이 당국의 반대에도 이 콜옵션을 강행하는 이유는 뭡니까? 네, 핵심 배경에는 이 롯데손보 최대 주주인 사모펀드 JKL 파트너스의 엑시트 압박감에 있습니다. JKL은 2019년 롯데손보를 인수한 뒤 5년 만인 지난해 매각에 나섰지만 고평가 논란 속에 시장의 외면을 받았습니다. 유력 인수 후보였던 우리금융지주가 본 입찰에 불참했는데요. JKL이 제시한 몸값은 2조 원이었는데 우리금융지주의 희망가는 1조 8천억 원이었습니다. 이후 JKL은 롯데손보를 상시 매각 형태로 돌리고 다음 매각 시도 전까지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 단기간 실적을 극대화하려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실제로 롯데손보는 지난해 회계 기준에서 예외 모형을 택해 단기 실적을 부풀린 바 있습니다. 예외 모형은 원칙 모형에 비해서 부채는 줄고 마진은 늘어날 것으로 나타나서 이익이 늘고 킥스 비율도 높아집니다. 이번 콜옵션 강행 역시 킥스 비율을 무시한 채 시장 신뢰를 회복하려는 시도로 풀이됩니다. 보통 채권 시장에선 만기와 상관없이 5년 뒤 콜옵션을 행사하는 것이 관행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금감원의 반발을 사서 보험업계 불확실성만 키웠다는 평가입니다. 금감원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 롯데손보의 경영 실태 평가 등급 하향과 적기 시정 조치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어서 향후 제재 수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롯데손해보험 이 후순위채 사태가 이제 불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불똥이 중소형 보험사들로 튀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단순히 롯데손보 한 곳만의 문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문제가 된 롯데손보 8회 수순위채는 10년 만기지만 콜옵션이 붙어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5년물로 인식돼 왔습니다. 특히 전체 900억 원 중 676억 원이 개인 투자자 소유인 만큼 상환이 지연될 경우 불안전 판매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해당 채권의 금리는 민간 채권 평가사 4곳의 평균치인 민평금리보다 최대 73bp 높게 거래되면서 신용위험 프리미엄이 급등했습니다. 즉 위험이 커졌으니 더 높은 이자를 받아야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여기에 KDB생명과 푸본현대생명 등 킥스 비율이 150%를 간신히 넘긴 중소형 보험사들로 불안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들 보험사가 발행한 후순위채의 유통금리가 가파르게 상승 중인데요. 오늘 오후 기준 이 KDB생명과 푸본현대생명의 후순위채는 민평금리 대비 각각 39.4bp, 91.8bp 높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자본 여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콜옵션을 무리하게 행사하면 시장 전반에 부담을 줄 수 있다라면서 보험사들의 킥스 비율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보험사의 후순위채 및 신종자본증권 발행 여건이 전반적으로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경제부 박찬희 기자였습니다.